자, 그림과 같이 이참수 y는 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값을 일단 구하고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넓이가 범위가 여러 개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나의 값이 아닌 여러 개의 값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하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높이면 저 꼭점 C에서 AB까지 수직의 길이니까 선분 CO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그럼 그 넓이를 Y라고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결론은 Y가 0일 때, 여기 Y 0일 때 X값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뜻이에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이거 3A 플러스 3인데 이거 0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는 거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근해 공식이고 인수분해가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이거 3으로 묶으면 3A 플러스 3을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A 플러스 1과 3의 곱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2를 곱하면 윗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4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0 그럼 얘네가 0이 되는 x값은 A 플러스 1 또는 3 근데 A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 범위. 그럼 거기 A에다 가운데 있는 A에다 1을 더하게 되면 양쪽 끝은 이렇게 바뀌죠. 그럼 A 플러스 1은 3보다 결론 작다는 뜻이니까 여기 A, B 두 개 점 중에 A의 위치의 x좌표가 A 플러스 1이고 B의 x좌표가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빼시면 선분 AB 길이가 나오죠. 곱하기 선분 CO. CO는 이 포물선의 Y절편. 그렇지?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X 0일 때 Y값 이거네요. 3A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좀만 더 정리해 봅시다. Y는 2분의 1 곱하기 뺄셈하게 되면 2-A 얘는 3을 끄집어낼 수 있죠? 3을 끄집어내면 A 플러스 1 좀 더 이쁘게 정리해보니 2분의 3 가로 2-A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넓이 값이에요. 넓이가 A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A에 대한 2차식이므로 얘는 X축, Y축의 포물선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A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포물선 그릴 때 이게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굳이 이걸 분배해서 이참수 형태를 띌 필요는 없어요.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쭉 가로축을 그으세요. 이게 A축이죠. 얘가 0이 되는 값 2,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라는 얘기잖아. 특별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요. 범위 있어요. 하지만 범위는 있지만 A가 어차피 양쪽 끝값을 안 가지는 상태라 이렇게 양쪽 끝값이 없는 상태면 최대값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0과 2 사이면 2 사이겠죠? 2 사이 안에서 이 포물선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포물선의 꼭지점의 Y좌표에서 포물선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위치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의 정중앙, 평균값이죠?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이에요. 이해되셨어요? 2분의 1. 문제 마무리. 이 넓이의 최대값이었죠?
그럼 각각의 이 y좌표가 넓이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근데 그 값 중에 가장 큰 값이면 여기겠죠. 꼭지점의 y좌표. 그럼 x가 2분의 1일 때 그때 y값 여기다 이제 2분의 a에다가 2분의 1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요. 2분의 3 곱하기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 따라서 넓이는 8분의 27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 z 곱하기 z바가 1 저걸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원래는 이 문제 좀 어렵게 정리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구조가 너무 쉽게 이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z는 z바분의 1과 같죠. 혹은 z바는 z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역습골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이 복소수 있죠. 얘는 z바 곱하기 z5제곱분의 1과 같지 않을까요? 얘는 z바 곱하기 z분의 1의 전체 5제곱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표기를. 그리고 z바 곱하기 여기가 얘랑 같은 거예요. z는 여기 있죠. z분의 1은 z바랑 같아요. 여기가 z바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z바의 5제곱. 그럼 z바가 총 6번,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장을 봤더니 두 번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z바의 제곱 곱하기 얘는 z 4제곱분의 1로 식을 변형할 수 있고, 그럼 얘도 z바의 제곱 곱하기 z분의 1의 4제곱으로 볼 수 있고, z바의 제곱 곱하기 얘가 아까 말한 z분의 1이 z바랑 같은데 z바의 4제곱 같고, 결론은 z바의 6제곱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뒷거도 다 같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럼 z바 6제곱, z바 6제곱, z바 6제곱을 5번 더 셈하는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z바의 6제곱이 돼요. 그럼 남은 건 z바의 6제곱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저거는 z 플러스 z바,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둡시다.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될 테고, 그러면 위아래를 좀 책에 나온 것처럼 둘을 더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2a가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z 곱하기 z바, 원래 켤레끼리 곱하면 우리가 공식을 외우자고 그랬죠?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그게 1이 돼야 되지. 근데 여기 보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제곱하면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은 1. 넘어가면 b제곱은 4분의 3. 따라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z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2분의 루트 3이었다면 이렇게 z가 나올 테고, 그럼 z바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네. 자, 보시고 보세요. 양변에 요 위에 있는 것, 어쨌든 z를 알면 z바도 알게 되는 거니까 z바를 직접 할까요? 지금 문제가 z바를 원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z바를 원하니까 양쪽에 2를 곱해요. 그럼 2z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이걸로 넘어가요. 2z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4z바의 제곱 플러스 2z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1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잘 여기다 쓸게요. 4z바의 제곱 플러스 4z바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양변을 이렇게 넘기면 이래요. 이거 4예요.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4가 되는 거고요. 양변 4로 나누면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 플러스 1은 0이 되죠. 다시 여기다 뭘 곱하냐면 z바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양쪽에. 이거 왜 곱하냐면 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요. 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이거 뭐가 되죠? 곱셈공식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되죠. 이게 딱 그 꼴이거든요. a 자리 대신에 z바, b 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이 모양이 만들어져요. 얘는 결과적으로 이 모양 맞춘다면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0이 되고 그럼에 따라 z바의 세제곱은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5z바의 6제곱이잖아요. 얘는 5 곱하기 z바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면 6제곱이 되죠. 근데 5 곱하기 z바의 세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1의 제곱 정답은 5 이렇게 돼요.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값을 구하시오. 가 ab는 음의 정수. 음의 정수인지는 알지만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요. 나 1에서 2 사이에 2차 함수 fx의 최대값이 3입니다. 어디로 볼록한지 일단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a 값이 음수래요. 아, 이거 위로 볼록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알아냈고 b도 음수랍니다. 그럼 혹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나요? 좌동 우위 이게 뭐냐면 a와 b의 부호에 대한 표현인데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여기죠. 같으면 왼쪽에 가 있고 다르면 오른쪽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냐면 y축을 기준해서 그래프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위로 볼록하죠? 근데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같으면 그래프가 왼쪽에 가 있어요. y축이 있어요. 근데 이 포물선을 그리면 이 포물선의 축이 y축보다 왼쪽 이렇게 쏠려 있는 현상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좌동이에요. 같으면 AB 부호 같으면 왼쪽, AB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축의 위치잖아. 축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아.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 음수분의 음수, 그럼 얘는 양수가 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AB 부호 서로 같으면 축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라고. 축이 음수니까 당연히 y축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근데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세담아.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러면 이 분수는 음수가 되겠죠. 하지만 음수 앞에 음수 붙으면 양수가 돼서 축이 양수, 그러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축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좌동 우위 같으면 AB 부호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내가 이 단어보다 더 쉬운 단어 아직 내가 못 찾아서 그래.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 내가 언젠가 학교 다닐 때 2차 함수 배울 때 학교 선생님께서 AB의 부호를 가지고 포물선의 위치를 잡을 때 저 얘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자어라 여러분한테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단순한 단어를 아직 내가 못 찾아가지고 나도 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좌동우위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20번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죠. 축이 왼쪽으로 가 있는. 자, 이제 나를 적용합니다. 나를.
이게 여기는 x값이 0인 상태잖아요. y축이니까. 근데 x가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그리라는 뜻이에요. x가 1부터 2까지 그리면 실제로 그리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이 3이랍니다.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그럼 저 함수에 1 대입하면 그 값은 3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접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5는 3. 뭐 이 뜻이네요. 넘깁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인데 이제 가를 적용해봐. 가. 가에서 뭐라고 그랬죠? a와 b는 음의 정수야.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 중에 얘네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다르단 말은 없어요. 그렇죠? a, b가 다르냐 같으냐 없으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음의 정수 두 개, 이런 숫자들을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a, b는 각각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만 두 번 가져야 되는 겁니다. a 값도 마이너스 1, b 값도 마이너스 1. 이래야지만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다 됐네요. 그렇죠? a, b가 구해졌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fx는 이 이차함수 포물선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위로 불러간 포물선이 된다. 이때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5 3 1번. 저 처음에 있는 복소수를 z1이라고 합시다. 서로 구분해야 되니까 z1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그럼 z2는 두 번째 복소수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 이제 몇 제곱씩들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n이 1일 때고 n이 이제 2를 집어넣게 되면 z1 위에 지수가 이제 2가 들어가니까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분모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된다고 배웠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죠. 약분하면 i분의 1이 되고 이거를 실수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i가 일단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n에다 이제 4 집어넣으면 z1의 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n에다 이제 8 집어넣게 되면 z1의 8제곱이 다시 4제곱의 제곱인 1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여기는 z2가 얘인데 이건 n이 1일 때고 z2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거 두 번 계산하죠? 분모는 4가 될 테고요. 분자는 이거 3에다가 마이너스를 덧셈하면 2가 되고 가운데는 플러스 2 루트 3i가 돼요. 두 번 곱하게 되니까. 그럼 z2의 세제곱은 이건 규칙이 안 나왔으니까 더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곱한 게 이제 이거죠. 되죠? 그럼 계산할 때 이렇게는 약분될까? 이렇게는 약분되지 않나요? 이거 약분하게 되면 이거 좀 더 약분해 쓸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약분하면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요. 루트 3i를 곱해요. 루트 3 플러스 i를. 그럼 얘는 4분의 가 되고 이렇게 이제 실수분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지워지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서로 지워지고 그럼 i 부분만 남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3i가 나오고 둘을 더하면 4i가 되고 약분하면 i가 돼요. 그럼 일단 i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 이제 제곱식으로 넘어가요. i 제곱 z2의 6제곱 i의 제곱 마이너스 1 z2의 12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앞쪽에는 z1은
8이 주기예요. 8번마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있는 애는 12가 주기예요. 12번마다 1이 나와요. 근데 둘을 더해서 1을 만족해야 되잖아. 물론 꼭 얘가 1, 1이 아니고 다른 값이 돼도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얘가 0이면 얘가 2가 돼야 되잖아요.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게 3이라는 조합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얘가 뭐 2라는 조합이 나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조합상 보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조합과 얘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봤을 때 1, 2를 더해서 얘가 1 더하고 얘가 1 되고 얘가 1 더해서 2가 되는 케이스 말고는 숫자 조합상 더해서 2가 될 수 있는 조합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서 1이 되고 뒤에서 1이 각각 1이 되는 둘 다 동시에 1 만들려면 저기는 n값은 8과 12의 공배수여야 되잖아요. 똑같은 n인데 얘를 1 만들려면 8의 배수로 움직여야 되고 얘를 1 만들려면 얘는 12의 배수로 움직이니까 8과 12의 공배수. 그럼 공배수를 구하려면 8과 12의 최송배수. 8과 12의 최송배수 얼마예요? 24? 네, 24의 배수. 됐나요? n의 최소값은 24의 배수니까요. 24, 48 이렇게 갈 텐데 n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니까 24가 정답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2보다 작을 또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저번에 아마 설명드린 적 있었죠.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렇죠? 이건 모든 책마다 다 나와 있는 근과 괴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두 근의 차,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얘는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외울 때는 좀 쉽게 외우려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외운다. D는 판별식이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두 근의 차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아니면 막 곱셈없이 변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 저기 맞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 식에 맞춰 풀면 절대값 1분의 루트 이거는 짝수하고 한배로 짝수의 판별 쓰면 안 됩니다. 이 값 자체를 계산하는 문제니까 직접 다 쓰셔야 돼요. B제곱 2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분모는 생략하고 분자는 루트 4A 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되네요. 얘가 12보다 작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도 4가 있고 얘가 4가 있잖아요? 그럼 4로 이렇게 묶일 수 있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그럼 루트 4는 바깥으로 나와서 2가 될 거고 2루트 A제곱 플러스 B 12 양변 2로 나누면 양변 2로 나누고 양변을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시키면 A제곱 플러스 B는 2로 나누면 6, 6을 제곱하면 36 이렇게 되네요. 이제부터는 약간 노가다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성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 A값, 얘 B값. A가 1이라고 칩시다. A가 1이에요. B는 36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A가 1이에요. 그럼 B는 3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34까지. 그럼 AB의 순서상 개수를 찾는다면 1, 1, 1, 2, 1, 3, 1, 34까지 총 34개. 그럼 A가 만약 2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죠? 36 마이너스 4. 그럼 1부터 31까지 31개. A가 3이라면 36 마이너스 9. 그러면 27 되기 전까지니까 1부터 26까지 26개. 4라면 16. 그럼 B가 20보다 작은 거니까 1부터 19까지 총 19개. 5라면 25. 그럼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1부터 10까지 총 10개. 6이라면 안 되죠. 36 빼기 36.
그럼 b는 0보다 작다는데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 이걸 다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40개고 이렇게 합치면 60이죠. 그래서 답은 110개 이렇게 되겠네요. 아닌가요? 이거 50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50개, 그냥 120개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이 있죠. 이 직사각형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은 직선 L과 직선 L 위에 있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역시 이거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뭔가 점이 필요합니다. 점이. 그럼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를 그냥 A,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L1에다가 X좌표를 대입한 값이니까 L1 여기다가 X좌표 A를 대입하면 A, 그럼 Y좌표는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은 X좌표는 얘랑 다르겠죠. 하지만 Y좌표가 얘랑 똑같은 Y좌표인 2A 플러스 1을 가져요. 그럼 여기 L2에다가 Y값이 2A 플러스 1일 때 그때 X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으면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저기 L2에다가 Y자리 대신에 2A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앞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우리는 X 갖고 가는 거니까 얘를 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X는 얘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2A 플러스 1이 돼요. 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 넓이 값을 Y라고 합시다. 그럼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는데 가로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빼면 가로 길이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서 A를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세로 길이는 그냥 이 길이입니다. Y좌표 2A 플러스 1. 두 직선 내부에 생기는 저 Y좌표는 양의 값이니까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넓이 Y는 가로, 여기는 마이너스를 3을 빼낼게요. 마이너스 3 빼내면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2A 플러스 1.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인수분해 돼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풀어이 치지 말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 이렇게 가로축이 A축이 있고 만나는 교점에 얘가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1이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꼭지점의 Y좌표 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꼭점의 A좌표는 2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 걔로 2로 나누면 4분의 1이 A의 축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의 Y좌표는 A가 4분의 1일 때 그때 Y값, 그게 최대값이겠죠?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4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2 플러스 4분의 4 4분의 6 이렇게 되나? 4분의 2 플러스 4분의 4 4분의 6 네.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3 됐죠? 그럼 계산을 곱하다 보니까 음수 양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분모 4, 2 곱하면 8이 되고 분자는 3, 3, 3, 27 넓이는 8분의 27이 최대값이 됩니다. 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이렇게 풀면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은 별 문제 없이 풀어지겠죠? 근데 이걸 서술해서 이렇게 풀게 되면 감점이 당연히 답은 맞았겠지만 감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7점짜리 문제였다? 그러면 감점 적으면 1점, 1점 정도.
많으면 2점. 정말로 많으면. 애들 막 시험 다 잘 봤어. 선생님 무조건 깎아야 돼, 점수를. 그러면 뭐 2점 정도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다 풀다 보니까 이렇게 A에 대한 2차 함수 꼴이 나왔는데 여기 A의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뜻은 내가 구하는 A 범위 안에 꼭지점의 A 좌표는 4분의 1이 무조건 포함됐을 때 이게 최대값이잖아. 근데 만약에 알고 보니 A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이게 최대값이, 얘가 아니고 얘가 최대값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생님, A의 범위는 이게 A잖아요? 이거 A예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는 얘보다는 커야 됩니다. 무조건 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이 값보다는 큰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뭐냐면 L1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X절편 찾아야 돼요. L1 X절편, 이게 Y가 0일 때 X값, 2X는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A는 2분의 1보다는 크되 여기 위치는 이쪽 교점의 좌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쪽에서 직사각이 그려질 테니까. 여기를 넘어가잖아? 이 축의 위치, 여기는 이 꼭 두 직선의 교점 위치를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직사각형이 안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릴 거예요? 어차피 일로 가야 돼. 어차피 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위치 A는 이 축보다 여기 고점의 X좌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둘을 연립해야 되겠죠? 저거 연립하는 거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Y가 지워지잖아요. 3X 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X는 1 여기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교점의 X좌표가 1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완벽하게 7점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어요.